출발 새 아침. 2019년 4월 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막아서며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들.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이 사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정연섭 씨는 불계단으로 뛰어들어 용감하게 안인들과 맞서 싸우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얼굴 신경 절반이 마비돼 전치 20시의 진단을 받았고요. 2달간 수술과 입원 등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했죠. 게다가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얼굴을 다쳤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하루치급여 6만 6천 원만 지급했다고 하고요. 정 씨는 현재 실직자 신세라고 합니다. 남을 돕다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인생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정 씨와 같이 직무의 행위로 타인을 돕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상대로 선정되기가 무척 어려운 데다가 실제로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도왔다가 괜시리 자신의 인생만 망가지게 되는 게 현실이라면 어느 누가 불의를 보고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달콤하면서 또 쓴 맛이 나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종훈 시사평론가님은 되게 점잖고 젠틀하신데 오늘 모자가 상당히 군밤장수 모자입니다. 군밤장사 컨셉으로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군밤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이슈가 이거네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해안포 발사를 지시했다. 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 두 가지 큰 뉴스가 터졌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제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공식 개막을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라서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도 채택을 할 예정이고요. 네. 자, 그런데 정작 초청을 해서 왔어야 할 김정은 위원장은 창린도 해안포 부대를 방문을 해서 포사격을 직접 사격한 사실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사진과 함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상 완충구역입니다. 그렇죠. 사격을 할 수 없고 사실은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But 언제 어디로 몇 발을 쐈는지 국방부가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쏘긴 쏜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쏘기 전에 포문이 열리거든요. 네.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폐쇄를 했다고 하는 그 포문이 열렸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납득이 그렇죠. 안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 네. 그래서 알면서도 뭐 서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정말 몰랐던 것인지. 예. 사전에 감지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문제고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우려스럽고 지금 그래요. 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을 맞아서 11월 23일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죠?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지금 선거법 처리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어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예. 데드라인을 딱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이 대표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찾았습니다. 빨리 중단하고 선거법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뒤에 나와서 이제 전하신 말씀은 뭐냐. 기력이 많이 쇠해져서 앉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황 대표를 찾았는데 이 홍 대표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은 내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은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당 최고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선언하고 철회해서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천무효로 선언을 해라 먼저.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협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을 가지고 뭐 어떻게 논의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네. 거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황 대표의 단식을 풀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김세현 의원이라던가 오세훈 전 시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쓴소리를 사실은 했었었는데요. 네. 황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아예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가고 그냥 내부 결속만 조금 생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원래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멘토처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이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다른 정당에도 제가 늘 조언을 많이 합니다만 네. 순서리와 더불어서 네. 한마디를 한다면 키워드로. 예. 글쎄요. 저는 일단 뭐 단식 시작한 것부터 좀 잘못했다라고 좀 보는데 예. 뭐 제가 보기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 뭐 처리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뭐 적당한 시점에 그냥 단식 푸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신 거죠. 그렇군요. 당내 리더십 그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일단 잠재웠는데 이게 근본 처방이냐? 네.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이 있습니까? 네,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사무마와 관련해서 청와대 그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 네. 조국 전 장관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거냐 감찰무마가 네. 그 윗선이냐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설이 국회 근처에서는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누구랑 아무개 뭐 이름이 막 나오는데 네. 제가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밭. 네. 밭은 못하겠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벗을 못하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하는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시간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소미아 협정이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해 놨는데요. 계속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한일 관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이분한테 물어보면 해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요즘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워낙 이 예언을 잘 맞춘다 이 소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좀 못 맞추면 나중에 좀 불안하잖아요. 뭐 제가 맞추지는 못하죠. 또 이렇게 한 발 양보하시는군요.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왔던 5.18 사진첩 13건 이게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네. 저희에게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물론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쯤 언론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면 뭔가 좀 나옵니까? 실체의 진실이? 아무래도 그 5.18 잔혹사가 자기들이 제작한 혹은 언론에서 취재한 그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밝혀지겠죠. 일부가. 그렇군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대로 돌아와서요. 결국 지소미아가 조건부 종료를 연기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일단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했죠. 그 정도 하면은 외교란 것은 전승도 전패도 없기 때문에 네. 타협과 조정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했다고 단 보시는군요. 일본이 그 뒤에 그러한 헛소리를 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근데 일본이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뒤통수를 칠 거다 예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했건 안 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뒤통수 친 일본이 잘못했지 네. 당한 우리 정부를 탓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하겠다. 그래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조건부로 선회를 했습니다. 왜 입장이 조금 바뀐 겁니까? 그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선회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협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셨겠죠. 예.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던 와중에도 이런 정도의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런 합의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장은 우리 주장대로 또 우리 협상, 마지노선은 대통령으로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래 정치적인 혹은 그 대승적 선에서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나요? 글쎄 뭐 미국이 아무래도 참 굉장히 세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만은 오늘 보도 보면은 또 미국이 손을 떼겠다라고 네. 한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리뉴라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뭐 조건부 연장 이렇게 보지 않고 일본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갱신이다 이런 말을 또 하고요. 일본은 네, 글쎄요. 일본은 네. 미국이 자기네들을 압박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한국만 압박 대상이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죠. 상호간의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해결해야지. 또 우리도 만약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나올 때 얼마나 한미일 공조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 끝에 연장된 지소미아가 이제는 진실 공방으로 또 좀 시끄럽습니다. 일본이 자꾸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일본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의용 실장이나 모두가 강하게 일본을 비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면은 그러한 한일 관계가 다시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본은 일본대로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한 내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소미아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접기로 하고요. 또 중요한 현안이 있죠. 내일 그 패스트트랙 안건 중에서 선거법 개정 부분이 자동 부의되는 날이란 말이요. 그런데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미국에서 하루 일찍 들어와서 황 대표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됐든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중이고 건강이 문제가 될 때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구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대한신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랬다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우리가 받자. 선거법만 지키자. 이거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타협안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제스처이고 또 물론 선의훈환으로 저도 주장한 검찰개혁 문제만 먼저 처리를 하고 선거구 조정은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안도 굉장히 건설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건설적이다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는 선거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선의훈환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더 조정을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약간 절대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그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과 이재정 의원을 향해서 이번 선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황 대표의 단식을 비하했다 이런 거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는 아주 참 막약한 관계인데, 그렇죠.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거시기했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하긴 친한데 대꾸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박근혜 탄핵 때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서 도와준 건 사실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한국당이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갑자기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좀 잘 되려고 하는 얘기인데 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죠. 이건 약간 결이 다른 문제인데요. 혹시 김무성 의원이 지금 현재 당내에서의 입지나 위치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무성 의원은 지금 자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예, 그렇죠. 제가 같이 대표를 할 때 저에게 많은 양보도 하고 저에게 많은 명분도 주고 했는데 네네. 또 좋은 사이인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좋은 사이인데 쓴소리 해야 되는 타임이라서 그냥 일단 입을 닫겠다 이런 얘기를 들립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박지원 의원도 총리 하마평에 오른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총리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도 이래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빨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혹시 좀 누군지 얘기되는 예상되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제가 알아요? 지금 한간에서는 김진표 의원 그리고 진영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요.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누가 되더라도 잘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물평을 낙점이 돼서 하면은 몰라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겠죠. 낙점된 후에 얘기하겠다. 예. 말을 정말 아끼시는군요. 아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딴 김진표 의원이나 진영 장관이나 저하고 다 박약한 그런 좋은 관계인데 네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하면은 안 된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낙점하면은 그 인물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빠르죠. 네네, 그렇죠. 자, 누가 된대요? 네.
누가 됩니까? 저는 모르죠. 저도 모르죠. 네. 네. 그 이번 개각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점의 관심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 네. 저는 김호수 차관이 지금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에게 낙점 가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지만 이분에게만 가면 왜 이렇게 콜라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없습니다. 아니 진짜 한번 아이고.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정이 예술입니다. 자, 이건 아직 민망해서요. 야, 이재정 의원께서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애써 오셨던 또 대표 발의까지 하셨던 발의한 1호 법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소방관들 자기 돈으로 장갑 산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얘기가 되던 예산 부족 실태가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재정 여력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는 국가적 의무로 1차 의무는 국가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소방이나 안전과 관련된 계획 수립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이제 이재정의 1호 법안이기도 했지만요.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셨고 불과 얼마 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깔딱고개를 넘느냐 주저하느냐의 그렇죠. 예, 그런 기로에 있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카메라를 들이대 주시면서 국회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본회의를 지난주에 통과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정치인이 만약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뭔가를 파는 사람이고 정작 이제 상품을 얘기를 한다면 소방관이라는 멋진 상품,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멋진 상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온 그 삶이 괜찮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구매를 해주신 정말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서 국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김민경님께서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안 통과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여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재정 의원이 우리 방송 나오셨을 때에도 제발 한국당 여러분들 한국당에 그때 그러셨나? 이거 좀 통과 좀 시키게 네.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YTN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딱 우여곡절 끝에 정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정말 치열한 국회 논쟁을 하나하나 샅샅이 들여봐 주시면 국회의원들도 당할 죄가 높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구체적 국민으로 다가와서 겁이 나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운 건 국민이에요. 그렇죠.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사실 비정점 법안을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29일부터 부인해서 네.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거기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법률안에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황교안 당대표를 찾아가서 단식을 네.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합시다라고 말했어요. 우원식 의원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네. 하셨었는데요. 황교안 대표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금 난감했죠. 모든 정치권이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그걸 당사자는 조롱이나 힐난으로 폄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추운 날씨에 몸싸움에 가면서 하시는 이제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이 1차적이겠죠. 그런데 국회 시간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고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임시국회를 잡아서 어떤 법률
박스란을 통과시키는다는 것도 이제 지금에 비하면 비중도 굉장히 낮아질 텐데 그 마지막 시간을 굳이 거리로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6일째 되나요? 네, 7일째 되나요? 7일째 넘어가죠. 예.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그 고민에 무게감은 충분히 전달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국회 논의를 집중해 주시고 무엇보다 황 대표님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황 대표님보다 한 보름 정도 먼저 그 단식을 시작하셨던 국회 안에 국민도 있거든요. 그분이 오늘로써 21일째인가 22일째인가 그렇죠. 그러세요. 그분도 지병이 있는 당뇨병 지병이 있는 분이라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서 지금 의사가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자유한국당만 지금 동의하면 되는 과거사법 이번 29일 날 처리하면 되는 법이거든요. 네네. 정말 황교안 대표님의 몸도 추스려셔야 되고 황교안 대표님이 나서셔서 죽어가는 국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대표님께 있습니다. 나서서 그 역할도 해주시면 전 정말 존경의 마음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홍보해 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렇군요. 사실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하고 약간 연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초창기에 오방석 이렇게 흔들면서 대표 당시, 앞에서. 예. 국무총리님이셨고 또 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실 때 얘기죠. 저희 또 야당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김무성 의원께서 이재정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은 선거 나가지 말아야 된다. 화났다. 막 이런 얘기 했을 어떻게 아니요, 그런 보세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레토릭 많이 들었고 저분 좀 과하시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언짢다기보다는 그런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우리 정치권을 뭘로 생각하실까? 이게 어떤 특정 조직을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권위적 단어라서 여튼 뭐 그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표현은 좀 칠선 의원의 구력으로는 좀 아쉽네요. 네, 초선 의원을 바라보는. 제가 넉넉히 이해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이 또 품이 넓습니다. 예. 자, 선거법안 그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시간이 또 이제 하루밖에 사실 안 남았는데 네.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선거법 개정 이게 또 선거법 개정이 돼야지 선거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데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정의당 의원도 그렇고 약간 야3당도 이렇게 녹록하게 민주당이 협조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주말에 여의도에서 이제 다른 야3당이 촛불을 들었죠. 촛불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 민주당을 향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매달리는 거냐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은 대화를 하자는 민주당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1야당에게 아직까지도 대화의 틀 안에서 충분히 의견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2중대, 3중대다 이렇게 힐난했지만 그 다른 야당들도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트트랙 공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패스트트랙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는 자유한국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중된 정족수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되 불리한 협상 국면일지라도 최대한 타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시한은 내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면 다른 패스트트랙 야3당도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지한 논의만 시작해준다면. 근데 사실 진지한 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명분이 딱 있어야지 내가 진지하게 해줄게라고 하겠죠. 지금 이 상태는 좀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네. 그리고 국회의원 총사퇴 두 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필리버스터에서 사실 성공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게 더 위협적인 겁니까? 두 개 다 쓰나요? 필리버스터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한계하긴 했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총선에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의 여력이 이제 보태져서 그럼요. 힘을 받긴 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테러방지법은 그대로 통과가 됐었죠.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의 국민의 반향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의 명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패스트트랙에 올라진 법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는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호응하냐 아니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간의 장애 집회에 대한 국민적 반응
뭐 그 이상으로 사실은 냉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저는 야당에게도 명분이 필요하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대화에 나섰다라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는 지금 국면에서는 명분일 수 있는 겁니다. 나서 주시고요. 의석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제안을 해주시고 다른 패스트트랙 야3당들도 그런 지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경청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네. 세 분이 워싱턴에 가서 네. 예, 지소미아랑 방위비 문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네.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엔 낮에는 그런 종류의 공식적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세 분이 모여가지고 관련해서 이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 먼저 들어왔어요. 네. 이 황교안 대표 네, 단식 때문에. 예. 그럼 황교안 대표 단식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협상하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동돼서 간다면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합의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예. 세신 국면에서 현역 의원 50% 얘기 딱 나오자마자부터 자유한국당에서 좀 목소리가 사라진 측면은 없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염려를 했었어요. 정치가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대표님의 그렇죠. 단식으로 국회 정치가 사라질까봐 염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국회 내에서 협의하고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황교안 대표가 좁힌 측면도 있죠. 네네. 저는 이제 우리 3당 원내대표님들 나름의 이야기는 나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언론에 또는 국민들께 오픈하지 못하지만 네. 그 지점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조금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유를 나경원 원내대표께도 한편으로는 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어려운 상황이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조금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아닐까. 그리고 또 너무 긴 시간 지났으니까 건강 연료되시니까 이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정성 충분히 저희가 받아 안겠습니다. 정말 넉넉한 품으로 계속 받아 안으시네. 자, 앞에 일부에서도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잘한 것 같으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청와대와 그리고 일본 언론으로부터 전해지는 이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모종의 사실을 놓고 나름의 이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반해서는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소미아 종료에 즈음하여 일본 측에서 사실상 안보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상 경제 규제 조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인 거고요. 네. 그로부터 이제 협상의 여지를 요청해 온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게 사실에 진짜 진실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일본이 사과를 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떠나서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유예 또는 종료 유예잖아요. 네. 조건부 연장, 종료 유예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일본 측에 경고한 채로 무역 이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 거고 기회가 주어진 거죠. 네, 하지만 네. 분명히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그런 입장을 반복한다면 지소미아는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다. 좋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서 지금 총선용 개각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 후보군 또 지금 비어있는 장관 자리 어떤 인물들로 지금 채워지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로서는 지금 현재 장관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여성 후보군 같은 경우는 네. 뺏기고 싶지 않은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여성 정치를 묶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던 선배 정치인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전 다시 여의도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제 욕심에 그럼 이름을 거론해도 될까요? 저는 어떤 분이 진지하게 이제 검증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네.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그것도 모르겠지만. 제1당도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김현미 장관님도 언론에 거론되더라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훌륭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정치의 파편화를 사실상 이제 구심점으로 묶어내신 분이라서 네.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여의도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김현미 장관을
열심히 미는 걸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아니죠.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총기로 뺏기고 싶지 않다는데 네. 이건 정말 뭐 저의 단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 정치인이 사실상 많지 않은 형국에서 그 다선 의원들이 해온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후보군으로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훌륭한 분인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고요. 제가 김현미 장관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좀 더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